윈스턴은 수상직을 그만두었어도 반세기 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원 의원으로 그대로 있었으며 40년간 똑같은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윈스턴은 1955년 이후부터는 의회의 심의에는 그렇게 부단하게 출석하지 않았으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아주 좋아했던 것이다. 총선거일이 또 다가오자 처칠이 다시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추측이 있었다. 1959년 1월 초에 런던에서 열린 우드포드 보수당 연합회 집행위원회의 모임에서 윈스턴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해 4월 20일에 윈스턴은 우드포드에서의 집회에서 다시 출마할 뜻을 밝혔다. 이때 윈스턴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래서 1959년 10월에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이때 나이는 각각 85세와 74세였다. 또 한 차례의 선거를 위해 싸웠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은 정치를 계속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며 하원이 그를 계속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조만간 우드포드를 다루기가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얼마 동안 갖고 있었다. 윈스턴도 클레멘타인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 있었으나 클레멘타인은 개인적으로 윈스턴에게 정치를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말리지는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정치가 윈스턴의 일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극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다소 피로를 느끼기는 했으나 그 전과 같이 충성스럽게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 용기를 내었다. 윈스턴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2번 연설을 했고 투표 이틀 전에는 무게차를 타고 선거구를 한 바퀴 돌았다. 이때 클레멘타인도 다른 무게차를 타고 윈스턴의 뒤를 따라갔다. 선거 구민들은 이들을 사랑과 열광으로 맞이했다. 선거 결과 보수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윈스턴도 다수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1960년 11월 중순경에 윈스턴은 하이드파크 게이트에서 넘어져 목의 작은 뼈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놀랄 만큼 빨리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추락사고의 후유증으로 윈스턴은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있었던 에드위나 샌디스와 피어스 딕슨의 결혼식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4월에 윈스턴은 크리스티나 호를 타고 개인적인 용무로 미국에 갔다. 뉴요크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윈스턴은 옛 친구인 베르니 바르후를 만났으며 1961년에는 리비에라를 4번 방문했다. 11월에 윈스턴은 클레멘타인과 함께 꽈클리노 레스토랑에서 열린 데뷔 무도회에 참석했다. 클레멘타인은 1959년에 대상포진을 치유한 후에는 건강이 얼마 동안 아주 좋았다. 그러나 1961년 3월 초부터 클레멘타인은 완전한 휴식과 철저한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성 마리아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고 있었다. 전년도는 75세의 여자에게는 바쁜 해였다. 다시 말해서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선거구에서 특히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또한 클레멘타인은 윈스턴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 자주 축제 행사에 참석했었다. 또한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었던
마가렛 공주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1960년 겨울에 윈스턴은 넘어진 일이 있었는데 이때 클레멘타인은 몇 주일 동안 걱정과 긴장을 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크리스마스와 1961년도의 정초를 차트웰에서 보냈다. 클레멘타인은 피로를 느끼고 있었으나 주사를 맞음으로써 피로를 견뎌냈다. 윈스턴은 크리스티나 호를 타고 항해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고 의사들은 클레멘타인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병원에서 쓸쓸하게 몇 주일을 보낸 후에 부활절을 보내기 위해서 햄셀로 왔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우리들을 떠난 후에는 브라이튼에 있는 호텔에서 계속 머물렀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어머니가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모든 고뇌와 걱정들을 멀리하기를 아주 갈망하고 있었다. 바닷가는 항상 클레멘타인의 마음에 들었고 호레이셔 시모우가 브라이튼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은 그녀와 유쾌하게 시간을 보냈다. 윈스턴이 귀국했을 때 클레멘타인은 많이 회복되었다. 1961년부터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영국에 있을 때에는 항상 집에 있었다. 1962년 여름에 윈스턴은 몽테카를로에 있는 파리 호텔에서 넘어져 둔부에 골절상을 입어 2번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 후 그는 몸을 움직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윈스턴은 미들섹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클레멘타인은 의사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윈스턴이 계단을 통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이드 파크 게이트를 개조하기 시작했다. 윈스턴은 거의 2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이 개조 공사는 서둘러서 그 사이에 완성되었다. 집에 돌아온 윈스턴은 개조된 집을 보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마지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후에 윈스턴은 다시 차트웰로 갔다. 윈스턴이 서서히 몸을 회복하는 동안 클레멘타인은 그의 곁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다. 1962년 여름에 클레멘타인은 런던을 떠나지 않았다. 윈스턴은 1962년도 크리스마스를 런던에서 보냈다. 클레멘타인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축제와 같은 크리스마스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스페인에 있는 사라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어제 크리스마스에는 확대 가족 오찬회가 열렸단다. 4대 다이애너 에드위나 피어스 그리고 마크와 아빠와 내가 같이 모여 점심을 했다. 그리고 프리츠가 마크를 안고 있는 아빠의 사진을 찍었단다. 지난주에 나는 메리의 모든 아이들과 에르벨라를 데리고 서커스 구경을 갔었다. 참으로 재미있는 서커스였지. 그러나 이제 윈스턴은 육체적으로는 전보다 쇠약했고 정신적으로는 더 무기력해졌다. 그의 침묵은 더욱더 길어졌고 그는 불을 응시하며 앉아있는 것에 만족했다. 또한 그는 환자용의 바퀴 달린 의자에 기대어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계곡의 정취를 관조하고 했다. 그는 화제를 먼저 꺼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거의 잘 안 들리는 귀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장애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했다.
가끔 그는 오랜 동안의 침묵을 깨고 사랑스런 손을 내밀거나 사과조로 말을 하곤 했다. 미안하다. 내가 오늘은 재미가 없지. 그는 여전히 카드 놀이를 즐겼다. 그러나 가끔 그는 숫자를 혼동했다. 이 자연적인 그러나 무한히도 슬픈 쇠약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윈스턴의 오랜 친구들과 충성스럽고 근면한 측근자들은 윈스턴에게 성심성의껏 대해주었다. 그러나 물론 윈스턴을 보살피는 주요한 부담은 클레멘타인이 맡았다. 윈스턴에 대한 클레멘타인의 헌신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나 때때로 클레멘타인도 기력이 떨어졌다. 이제 클레멘타인은 70대 후반에 들어섰다. 물론 윈스턴보다는 10년이나 더 젊었다. 그러나 발랄한 정신에 익숙해 있었던 클레멘타인의 마음은 점점 더 느슨해지는 자신의 사고와 대화에 가끔 짜증이 났다. 가족들과 클레멘타인의 친한 친구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으나 쉬운 해결책은 없었다. 가족적으로 볼 때 1962년과 1963년은 기쁨과 비극을 많이 가져다 준 해였다. 사라는 너무나 많은 불행과 고독을 겪은 후에 1962년 4월에 헨리 오들리와 결혼했다. 그런데 헨리 오들리는 매력있고 감수성이 강하며 재능이 있었다. 그러나 몸이 다소 약한 편이었으며 나이는 사라와 거의 같은 50세였다. 사라와 헨리 오들리는 1962년 초에 사라가 머무르고 있던 스페인의 마르벨라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 후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왔고 사라는 그를 가족들에게 소개했다. 클레멘타인과 윈스턴은 사라가 새로 찾은 행복을 기뻐했다. 우리들도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기뻐했다. 그들은 4월 26일에 지브롤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다이애나는 비행기 편으로 지브롤터로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모로코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면서 행복한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1963년 7월에 사라와 헨리는 그라나다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때 헨리는 갑자기 관상동맥혈전증으로 사망했다. 15개월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새로 찾은 행복과 안정의 기약은 산산조각이 났다.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다이애나는 다시 사라를 격려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서 헨리가 매장될 때까지 사라와 같이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